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있는 곳 유런수학중학교 1학년 상편의 이지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배울 게 좀 많습니다. 제목이 아주 긴데요. 1차식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새로 공부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단항식이라는 어떤 문자가 들어간 식과 수를 곱하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1차식의 뜻에 대한 개념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우리 제일 먼저는요, 다항식이라고 제목이 등장해 있는데 다항식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하고 이 다항식이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항, 상수항, 계수 선생님이 이렇게 낱말 카드를 3개 가지고 왔죠? 이 친구들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항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 수학 선생님 또 여기저기서 만나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항이, 여기 상수항이, x의 계수가 이런 용어들을 일상 용어처럼 막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배우는 낱말 카드, 단어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선생님이 우리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서 공부했던 이런 계산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괄호 안에 넣어서 계산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괄호가 없는 덧셈 뺄셈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어떻게 했었냐 하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덩어리, 부호까지 포함해서 4개의 덩어리의 합으로 얘는 앞에 플러스 숨어 있으니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덩어리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1. 이 덩어리들의 합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덩어리 나중에 다른 용어로 얘기할 거야 라고 간단히 오늘의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 요 선생님이 덩어리 진 친구들을 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런 계산식은요. 사실 여기에서 계산이 딱 되죠. 답이 하나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말고 앞으로는 문자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식들이 등장해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도 항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느낌으로 몇 개의 덩어리가 보이세요? 선생님은 4개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 여기 2개, 3개, 4개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선생님이 구분을 했어요.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하냐 하면 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항의 뜻이 덩어리 느낌 이렇게 하면 수학이 아니죠? 항의 정확한 뜻은 수나 혹은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항이라고 불러요. 얘네 둘을 동시에 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더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곱으로 이루어진 부분만을 합쳐서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x 플러스 y다 이런 식이 있다면 얘랑 얘가 각각 항이 되겠죠? 그런데 x 곱하기 y다 이런 식이 있다면 곱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얘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얘는 하나의 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는 이때 우리 바로 알 수 있어요. 4개의 덩어리가 있구나. 항이 몇 개냐 그러면 4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항 얘기는 끝났고, 자, 이 항 중에서 상수항이라고 상수라는 말이 붙은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x라는 이런 애, 이제부터는 얘도 수예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수를요. 자꾸 변할 수 있다 해서 변수라고도 부르고 알 수 없는 세계의 수다, 아직 모른다 라고 해서 미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얘를 한번 보세요. 요 3은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죠. 누군가 이거를 4야 라고 읽으면 아니야 이거 3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3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죠? 이런 애를 항상 일정한 수다 그래서 상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얘네들을 늘 수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에서는 얘는 변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 얘는 상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상수항 느낌이 좀 오나요? 변수가 한마디로 문자가 하나도 없는 상수만 있는 항, 얘를 상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죠? 어쩌다 보니 우리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덕분에 공부하게 됐어요. 자, 마지막 계수에 대해서 해볼까요? 계수는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일단 역시 덩어리로, 각각의 덩어리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얘한테 우리가 상수항이라는 멋진 이름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우리도 이름이 필요해 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이름이 있어요. 얘는요 x제곱의 항, 얘는 x의 항, 얘는 y의 항이라고 문자를 불러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문자 앞에 곱해진 요 수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x제곱이라는 항의 개수다라고 불러요. 개수가 아니죠? 몇 개를 세는 게 아니에요. 개수, 앞에 곱해진 수예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x항의 개수죠? 마이너스 2는 x의 개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y의 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지금 상수항 개수까지 연습을 했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방금 했던 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어요. 자, 상수항 무엇이냐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플러스 1. 물론 그냥 플러스 생략하고 1이라고 써도 되지만 주어진 대로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x의 개수, x제곱이 아니에요. x의 개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y의 개수, y의 곱해진 수, 마이너스 5.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여기 앞에 곱해져 있죠? 3 이렇게 쓰면 되고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항은 몇 개인가 라고 물으면 항은 4개입니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연습해 볼까요? 이런 경우 한번 해봅시다. 상수항 무엇인가요? 플러스 5죠? 예, 상수항. 그 다음 A의 개수. 선생님 A 앞에 4 곱해져 있어요. 안 돼요. 이 항은요. A, B항이에요. A항이 아니에요. A항은 딱 A만 있는 거. 요 항이죠? 여기 곱해진 거 마이너스 5분의 2. 다 쓰면 되고 B의 개수. B만 있는 항.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따로 나와 있잖아요. A, B의 개수는 여기 4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겠죠. 역시 이번에도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갈까요? 항은 덩어리 느낌으로 기억을 하되 정확한 뜻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한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수, 상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수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예를 들면 x 앞에 2 곱해져 있어서 x의 개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 연습들을 이따가 개념 확인 문제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추가로 배워야 될 용어들 단항식, 다항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목표예요. 지금 전체 제목이 다항식이죠. 선생님이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의 주머니를 가지고 왔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식이 있습니다. 자, 항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얘는 항이 1개죠. 얘는 항이 1개예요. 얘도 항이 1개예요. 얘는 2개고요. 얘도 2개. 얘는 항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항이 하나인 식에만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식은 다 다항식이에요. 항이 1개라도 있으면 다항식이거든요. 1개 있던, 2개 있던, 3개 있던, 더 많이 있던 전부 다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항이 1개 있는 친구들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름을 1개 더 줘요. 뭐라고 줄까요? 얘네들은 다 다항식이, 이거 아니네요. 반항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모든 항이 하나라도 있는 식은 다 다항식인데 그 중에서 짧은 친구들, 항이 1개밖에 없는 친구들은 니네는 반항식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 반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1학년 5반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1학년 5반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이름을 부여받은 방송반인 친구도 있고 도서반인 친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항식이라는 전체 중에서 단항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항이 하나면 단항식이고 여러 개면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1개부터 전부 다 다항식이고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걸 조심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항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수라는 용어를 배우고 연습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수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단 그냥 문제에서 차수를 구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차수는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항의 차수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항을 3개로 구분해요. 이 항은요. 각각 차수가 있어요. 어떤 차수가 있냐? 얘는 2차예요. 왜냐하면 문자가 2개 곱해져 있거든요. x 곱하기 x죠? 그래서 2차. 얘는 그럼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요? 1개 곱해져 있죠? 1차예요. 한마디로 차수라는 건 곱해진 문자가 몇 개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죠? 그러면 0차예요, 사실. 그런데 얘를 2차 항, 1차 항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얘는 0차 항,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 0차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름으로 상수항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준 것뿐이에요. 어쨌든 각각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전체 식의 차수, 각 항의 차수를 내가 구했는데 전체 식의 차수는 어떻게 되냐? 많은 친구들이 여기 숫자 보이는 거 더해서 3차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찾는 거예요. 누가 제일 커요? 내가 제일 크지. 그러면 얘를 따와서 얘는 2차가 됩니다. 전체 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거 찾아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요 2차는요. 식이니까 2차 식이겠죠. 예쁘게 한글로 2차 식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도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1차 식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 더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식의 차수를 해보려고요. 일단 얘 몇 차예요? 문자 하나니까 1차. 얘는 0차예요. 제일 높은 게 1차죠. 그럼 얘는 1차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1차 한글로 이렇게 예쁘게 쓰기로 했어요. 1차 식이네요. 얘 해볼까요? 항을 일단 나눌게요. 이렇게 나눴어요. 자, 얘 1차죠. 얘 문자 2개, 2차. 여기 문자 몇 개 보여요? A 곱하기 B 3개나 곱해졌죠? 무려 3차예요. 그럼 제일 높은 거 얘죠? 그러면 3차 식인데 이왕이면 3차식.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해볼까요? 혼자 있네요. 자, 얘 1차죠. B 하나 곱해져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냥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이 1차식은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항별로 다 차수를 구해봤을 때 제일 높은 거 찾아봤자 1차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제일 높은 거 찾았는데 3차까지 된다. 그러면 너는 1차식 탈락. 니네는 1차식 통과.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차식을 찾아라 라고 나오면 각 항의 차수를 찾은 다음에 제일 높은 게 몇 차인가 확인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차수는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a라는 항이 있다면 a 하나 있으니까 차수는 1. 5x제곱, x 2개 있죠? 차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각 항별로 차수가 있지만 식에도 차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선택해 오기로 했죠. 예를 들면 요 식이 있어요. 얘 2차, 얘 1차, 얘 0차. 제일 큰 거 2차죠. 그러면 2이고 얘는요. 1차, 얘는 0차죠. 누가 제일 커요? 1이 제일 크죠? 차수는 1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이 식을 2차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요. 차수가 1이니까 1차식이다 라고 부르겠죠?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차식 뭐다? 차수가 1인 식. 얘 1차, 0차. 제일 높은 게 1차식이네. 너 2차? 너 0차. 에이, 제일 높은 게 2차잖아. 1차식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항, 상수항, 계수. 처음에 배웠던 단어 카드들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다항식. 이렇게 항이 4개 들어있는 식이네요. 항은 3x-6y 플러스 2xy 플러스 5. 이렇게 쉼표만 찍어서 구분해주면 돼요. 그리고 몇 개이다? 4개이다. 써주면 되고 이 중에 상수항은 숫자만 있는 항 플러스 5이다. 3x에서 x의 개수는 우리가 차수까지 배워서 헷갈릴 수 있는데 차수는 문자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1차였지만 개수, 문자에 곱해진 요 수를 의미했죠? 3이고 마이너스 6i에서 y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다음 2번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차수에 대한 얘기 공부한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마이너스 5x 세제곱은 x가 3번 곱해져 있으므로 차수가 3이다. 다항식 이렇게 있을 때는 식의 차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각 항의 차수를 생각해서 제일 높은 거 찾아줘요. 얘 2차, 얘 1차, 얘는 0차. 제일 차수가 큰 항 2차죠. 그럼 식의 차수는 2이다. 마지막, 다항식. 얘는 차수가 가장 큰 경우가 1이죠. 1차, 0차니까 1이므로 한글로 1차식이라고 쓰고 얘의 경우에는 3차, 1차, 0차죠. 제일 높은 게 3, 차수가 3이므로 1차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차수에 대한 용어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주의사항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x분의 1은 1차식일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엄청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차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1차, 제일 높은 거 1차인 경우 또는 뭐 x 혼자 있어도 얘 혼자 1차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x 하나 있네요. 1차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모에 x가 있는 경우는요. 1차식을 떠나서 다항식 자체가 아닙니다. 꼭 적어두세요. 다항식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항 배울 때 뭐라 그랬죠? 수나 문자에 곱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얘기했어요. 요런 애 수, 항이라고 할 수 있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계속 곱셈으로 가면 다항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다항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는요. 1 나누기 x죠? 곱이 아닌 나눗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항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가 애초에 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에 대한 식을 다시 배우거든요.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다 하면 x의 개수만 찾아서 1차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너는 아예 항이 아니구나. 우리 공부할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 고민하지 말아요. 분모에 x가 있죠? 그러면 아 여기 중학교 내용 아니야. 이렇게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따 문제로도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제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 다항식이 나와 있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하나씩 해볼까요? 항은 모두 4개이다 라고 했어요. 항 몇 개예요? 이렇게 3개죠. 틀렸어요. 상수항은 4x제곱이다. 이것만 봐도 틀렸네요. 문자가 없어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4인데 잘못 나와 있고 x의 개수 곱해진 거 마이너스 2 맞죠? 아주 잘 돼 있어요. 다항식의 차수는 1이다. 식의 차수, 각 항의 차수가 2차, 1차, 0차죠. 2차, 제일 큰 게 2차니까 식의 차수도 2가 돼야겠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1차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지워야 되는 거 나왔어요. 선생님이 주의로 알려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x가 문자에 있죠? 아, 너는 항이 아니잖아.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속이지 마. 하고 지워버리고 시작하면 되고요. 다른 친구들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수를 따져봅시다. 얘 혼자 있어요. 현재 1차죠?
그럼 이 식 자체도 1차식일 거고 통과. 자, 얘는요. 제일 높은 게 2차죠. 그럼 얘는 2차식이겠죠. 탈락. 얘는 0차예요. 그런데 0차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상수항이잖아요. 어떤 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수죠. 그래서 틀렸고 얘는 1차, 이거 1차 아니네요. 0차, 문자 하나도 없어요. 0차, 얘 1차, 얘 0차고 얘가 1차예요. 누가 제일 높아요? 1차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얘는 1차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미음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단항식에 대해 공부했고 1차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재를 조금 넘어가서 단항식과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곱셈과 나눗셈은 오늘 먼저 하고 넘어가서 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너무 간단해서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단항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수가 있어요. 단항식과 수에 곱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문자 없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곱셈 열심히 했잖아요. 5, 2, 10, 3, 2, 6.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할 수 있죠. 플러스로 뿅 바뀌고 10.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하나 있네요. 3, 2, 6. 됩니다. 여기에 문자 A네, 너는 X네, 너는 A네, 너 X네.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숨어 있긴 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보면 사실은 3X 자체가 3 곱하기 X죠. 여기에 또 2가 곱해져 있어요. 얘를 교환 법칙을 쓰면 3 곱하기 2 곱하기 X로 바뀌죠. 그래서 3, 2, 6에 X가 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과정은 한 번만 알아두고 바로 수끼리 곱한 다음에 문자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엄청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요. 우리 교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수끼리 뽑아서 곱한 다음에 문자를 딱 뒤에다 쓰고 수를 문자 앞에 써주면 되죠? 얘도 막 풀어서 하지 않더라도 4, 2, 8에 X 붙여주면 끝난다는 거 엄청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나눗셈까지 이어가 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역수로 만든 다음에 곱해버리면 돼요. 요거 한 단계 가서 요렇게 만드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그 다음에는 A는 알아서 빼놓고 그냥 6 곱하기 2분의 1 문자라고 생각하면 약분해서 3A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눗셈까지도 아주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얘기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자가 나와 있어요. A 빠져나와 있어요. 우리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6, 4, 24, 마이너스 하나 있구나. 써주고 마이너스 하나 있고 약분하면 2 그리고 문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꼭 써줘야 돼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눗셈 있어요. 바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나눠도 괜찮습니다. 15 나누기 3은 5죠.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바로 안 되는 경우는 12 곱하기 3분의 2 생각해서 역수의 곱으로 한 거예요. 4 해주면 4, 2, 8 쓰고 y를 가져다가 써주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곱셈, 나눗셈 다 클리어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역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은 곱셈이에요. 우리 곱셈 연습 열심히 하면 돼요. 3, 6에 18, x. 얘는 마이너스 2개 플러스 약분해서 3, 3a. 혹시 선생님이 지금 좀 빠르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요. 한 번씩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얘 먼저 계산해서 a 붙여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한 번에 가는데 혹시 난 너무 빠르다 하면 곱셈으로 풀어서 하세요. 얘도 얘랑 얘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4에 x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있죠. 약분 2, 여기 약분 다 1이 되죠. 그러면 남은 거 일단 부호부터 마이너스 잘 했었고 분모 2, 분자 1, 문자 A 차근차근 4번씩 들려야 되네요. 실수하지 않게 차근차근만 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2번은 당연히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24 나누기 3은 바로 되죠. 그럼 굳이 역수의 곱셈 하지 말고 8에 A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21 나누기 7은 3이고 마이너스 하나 있고 B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단계를 써주는 게 좋아요. 약분하고 남으면 분모 1이니까 안 써도 될 것 같고 분자는 5에 문자는 x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21 y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7분의 10 됐습니다. 해보면 마이너스가 2개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하면 1, 3 약분하면 1, 2가 돼요. 분모 1 안 쓸게요. 분자 3, 2, 6 문자 y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까지 열심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제 문제로 우리 실력을 쌓으러 가보아야겠죠? 앞에 배웠던 내용 유제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교재 앞쪽으로 돌아와서 83쪽을 펴주세요. 유제 1번부터 잘 기억나죠? 오늘 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 가지 용어 등장해 있어요. 항은 모두 4개이다. 찾아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상수항은 3z와 7이다. 상수항은 문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래서 안 돼요. 7만 상수항이라고 할 수 있죠.
y의 개수는 y의 곱해진 수예요. y라는 항을 찾아서 곱해진 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아주 잘 찾았어요. 다항 식의 차수 물어봤어요. 식의 차수는 각각 차수를 찾아야 돼요. 얘는 1차죠? x 하나 있어요. 얘도 1차. 얘도 1차죠? 다 문자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얘는 0차예요. 그렇다고 더해서 좋다고 3차라고 쓰면 안 되죠. 제일 높은 거 누구? 1이 제일 높죠? 그래서 오히려 식의 차수도 1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옳게 푼 거 기억과 디귿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용어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유제 2번이에요. 자, 다항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는데 x의 개수가 a래요. x의 개수 찾으란 얘기예요. a 먼저 찾아볼까요? x의 개수 요거 찾으면 안 돼요. x제곱이에요. 여기는 x의 개수 여기 플러스 5. 얘가 a가 될 거고 상수항이 b래요. b도 찾고 갑시다. 상수항 여기 있죠? 숫자만 있는 항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전체 식의 차수가 c래요. 식의 차수 할 수 있어. 얘 2차, 얘는 1차, 얘는 0차. 제일 높은 거는 2차네. c는 2다. 다 찾았어요. 이제는 셋이 더하래요. 더 센 문제예요. a는 플러스 5, b는 마이너스 1, c는 2. 셋이 더하는 거죠. 해보면 얘네들이 먼저 하면 7이죠. 7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 6이다. 이렇게 값을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유형이 좀 다른 거죠.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유제 3번이에요. 자, 다음 중 1차식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분모에 x 있는 건 없앱시다. 분모에 x 있는 거 아예 항도 아니라고 했어요. 얘도 안 돼요. 일단 3번, 4번 제외하고 1, 2, 5 중에서 1차식을 찾아볼게요. 얘 벌써 여기 제곱 2차 있죠? 그럼 1차식 아니에요. 탈락. 얘 분모에 x 있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x 곱해진 형태의 하나의 항입니다. 자, 요거 문자 하나 있어서 1차고 요거 0차고 제일 높은 거 1차 맞죠? 1차식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찾았고 마지막 5번을 볼게요. 여기 x 하나 있네. 1차. 속으면 안 돼요. 얘는 우리를 속이는 문제예요. 0 곱하기 x가 뭐예요, 여러분? 0은요, 곱하기에서 진짜 세요. 0하고요, 1억을 곱하면요, 1억을 없앨 수 있어요. 0이 돼버리죠. 엄청 센 애거든요. 0하고 x를 곱했다? 없어지죠. 그냥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아니라고 체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살짝 1차식인 척 숨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져서 1차식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유제 4번이에요. 우리 요 단원에서는 마지막 유제가 되겠죠? 뜻에 대한 단원에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또 다른 유형이에요. 1차식을 모두 고른 것을 찾으래요. 1, 2, 3, 4, 5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자, 없애야 되는 거 먼저 얘기해 보세요. 뭐 없애야 돼요? 여기 있죠? 분모에 x 있는 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없애야지. 여기 제곱 있네요, 선생님. 이거 2차네요. 하면 안 돼요. 0 나왔어요. 0하고 얘하고 곱하면 얘를 없애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눈을 속이는 문제라고 했어요. x제곱이 있네, 2차네 속지 말고 없애서 4x-1 이렇게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제일 높은 거 얘잖아요. 1차 맞죠? 그래서 1차식이 됩니다. 니은은 어때요? 제일 높은 거 여기 2차죠? 얘는 1차고 얘가 2차라서 탈락.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분모가 있을 때는요. 얘랑 얘를 다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풀었으면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2x 이렇게 생긴 식하고 같아요. 그리고 나면 얘는 문자 하나도 없으니까 상수항이고 얘는 문자가 하나 있죠. 그러면 1차예요. 제일 높은 게 얘죠? 그러면 요 식 자체는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단원에 대한 유제는 다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배웠죠? 단항식하고 수하고 곱하고 나누는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넘어가서 교재 85쪽으로 가볼게요. 85쪽에 보면 유제 1번, 2번, 3번, 4번 쭈루룩 있는데 1번하고 3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풀어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번하고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을 보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란 얘기는 5문제 다 풀어보는 얘기라고 늘 했어요. 해봅시다. 7, 2, 14에 A 잘 붙였고요. 5, 3, 15 마이너스 하나 문자 B 잘했어요. 마이너스 하나 있고 약분하면 4 문자 C 차근차근 잘했고요. 얘도 마이너스 하나 약분하면 4, 약분하면 없어져서 4여야 되는데 얘 6이네? 문자는 잘 왔는데 여기가 틀렸네. 4번이 잘못됐어요. 5번 체크해볼까요? 마이너스 2개 플러스 생략도 있고요. 약분하면 3 써져 있고 Y 문자 잘 붙였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번 더 풀이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우리 유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나눗셈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하되 바로 나눠지는 건 그냥 해보고 안 되는 건 역수의 곱셈으로 고칩니다. 자, 바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친구 실수했네요. 16 곱하기 2를 해서 32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16 나누기 2잖아요. 그럼 오히려 8a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둘이 나누래요.
14 빼기 7을 하라는 게 아니죠. 둘이 나누면 14 나누기 7하면 2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시 틀렸어요. 2번도 틀렸고 3번 해볼까요? 이것도 와 2분의 1이다 나눠진다 이렇게 써서 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가 틀렸어요? 나눗셈인데요? 곱하기로 고쳐야죠. 이대로 약분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약분되면 엄청 반갑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서 얘는 한번 단계를 거치면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8c라는 답이 되어버리죠.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기로 고쳐서 풀면 마이너스 3분의 2x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고 약분되고 2x. 잘했는데 아쉽게 마이너스 개수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얘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틀렸네요. 자, 마지막 5번으로 마무리해봅시다. 9분의 8y가 있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역수 2분의 9 해주면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마이너스 약분 4. 분모는 다 없어져서 1이니까 쓰지 않고 분자는 4, 문자는 y. 비교해봅시다. 마이너스 4y 잘 풀어져 있죠? 그래서 옳게 푼 것은 5번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오늘 많은 내용을 공부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핵심들 찰칵찰칵 찍어보아야겠죠? 확인하러 가볼까요? 먼저 여러 가지 용어들 배웠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용어를 익혀보시길 바랄게요. 다항식 중에서요. 항이 한 개인 경우는 단항식이라고 이름을 추가로 붙여준다고 했어요. 이 수 주머니들, 시계 주머니들을 꼭 기억하세요. 차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항의 차수는 문자가 그 항에 몇 개 곱해져 있는지 찾으면 되고요. 시계 차수의 경우에는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선택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항식과 수를 곱하고 나누는 방법 배웠는데요. 수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 쓰는 게 핵심이었어요. 나눗셈의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오늘 2가지 포인트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용어 등장하는 파트 있었고 단항식하고 수하고 곱하고 나누는 부분 있었죠. 포인트를요. 앞에 있는 용어에 더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뒷부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져서 또 많이 연습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히 해야 됩니다.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